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프더 리뷰. 오늘 롯데와 두산의 9차전 경기 이후에 중계석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전정호영이고요. 네, 오늘 롯데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도 아른거리는 그 김동혁 선수의 수비. 오,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네. 그야말로 몸을 사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수비. 네. 외야수들이 이게 펜스 가까이 가면 이제 발로 그 이염 구간이라는 것을 감지를 하잖아요. 스파이크 발바닥으로. 네, 네. 거기서 또는 얘기 의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쫓아가는 그 스피드 그대로 가서 그냥 부딪히면서도 포구를 하면서 놓치지 않았다는 거. 오, 대단한. 그것도 2점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아웃의 주자가 1루에 있었다는 것이 더더욱 수비가 빛났다는 거죠. 예. 엄청난 수비. 네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비만 얘기해도 아마 한 20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순철 의원님 그런 수비 못 하셨죠? 그때. 우리 때는 그 그렇게 시절은 하면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런데 한번 경험은 있죠. 그래서 바로 엔트리 빠졌어요. 대전에서 예. 대전 지금은 이제 신구장이 생겼죠. 그때는 한박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김동혁 선수처럼 저 자중간 쪽으로 스피드 하나도 죽이지 않고 한 30m를 쫓아가 그들 그냥 부딪히다 보니까 아이고. 예,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바로 빠졌었죠. 근데 뭐 크게 부상은 당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 당시는 이제 그 지금처럼 외야가 쿠션 펜스가 아니었고 그 거의 뭐 콘크리트에 가까운 그렇죠, 펜스였기 때문에 사실 메이저 리그에서도 그 콘크리트 형식의 펜스로 경기가 진행되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그래서 펜스 충돌 이후에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영화 내추럴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이 주전으로 그 발돋움하게 되는 순간이 원래 주전이었던 선수가 외야 펜스랑 충돌하고 사망 사고가 난 이후에 그 주전이 되거든요. 네. 예. 아니 그 이정우 선수 결국 메이저리그에서도 부딪혀가지고 아유, 거의 뭐 1년을 맞아, 놀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김동혁 선수는 그런 어떤 절실함, 그야말로 내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플레이 못하죠. 내 몸 사리면 안 쫓아가 버리거든요. 지금 김동혁 선수 그 저희가 경기 끝나고 나서 이지연 아나운서가 경기 종료 이후에 수훈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 말을 정말 잘합니다. 베이스볼 S 빨리 가셔서 저희 이제 오프 더 리뷰와 함께 한쪽은 틀어놓고 TV는 베이스볼 S 틀어놓고 아주 쫓아내는 거 쫓아내 아주. 휴대폰으로는 저희를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베이스볼 S 통해서는 또 김동혁 선수 인터뷰를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감보아 선수가 이제 KBO 리그에서 3번째 선발 투구였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볼을 넘는 타점도 상당히 좋고요. 그 신장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수직 무브먼트가 상당히 좋으면서 지나칠 정도로 우타자 바깥쪽으로 빠른 볼을 구사를 해서 결국은 이제 그걸 이겨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주자가 나가면 불안 요소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빠른 볼을 앞세워서 감보아 선수가 오늘 또 두산 타자들이 초반 이닝은 한두 타석은 거의 뭐 적응을 하지 못하도록 빠른 볼을 앞서서 강력한 투구를 했다는 것이죠. 또 오래간만에 옛날 야구 선수들, 옛날 투수들이 했던 투구 폼을 가지고 투구를 한다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이채롭고 좀 인상적이었어요. 요즘은 그런 투구 폼 잘 하지 않거든요. 네. 체력 성보가 많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 보면 또 릴리스 포인트 흔들리고 막 이래서 그런 폼을 많이 하지 않는데 과거 선배들은 많이 과거 야구 투수들은 많이 했었어요. 아까 제가 방송 중간에도 위에 그 선대들 투수들 얘기 언급해 드렸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투수들이 없기 때문에 그 선배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요. 저기 일본에 가네다라고 우리 그 제1급부 투수 있어요. 김정일이라는 투수도 그렇게 투구를 했었고, 미국의 발렌수에라라고 멕시코 사람인데 그다음 뭐 이제 고인이 됐는데 투구 폼으로도 월드 시리즈에서도 뭐 2승도 하고 뭐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투구를 했던, 그래서 작년엔가 양키즈와 경기를 하는데 그 발렌수에라 선수를 추모하는 그런 월드 시리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추앙받던 그런 투수였거든요. 근데 딱 그런 비슷한 투구 폼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투구 폼이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다저스가 2000년대 넘어와서 우승하기 전까지 이제 마지막 우승 때가 발렌수엘라 선수가 그렇죠. 예, 예. 네, 그 이끌었던 그 네, 네. 라운드였고 국내에도 발렌수엘라 선수는 뭐 그때 이제 동시대 야구를 하셨으니까 네, 굉장히 네, 네. 그 이순철 의원님 동시대 분들에게는 엄청난 그 인상을 남겼던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왼손 투수들 중에서 정말 정통 오버핸드 찾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간보아 선수는 그 다리도 다리인데 몸을 완전히 이렇게 기울이면서 던져서 네네.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깨가 예. 이쪽 어깨가 떨어지니까 더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팔각도를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악영향을 끼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간보아 선수는 그렇게 하면서도 제구력도 되고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요. 결국은 이제 투구수가 좀 많아지고 이닝이 많아지면 아마 힘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워낙 그 투구폼을 크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좌투수에서는 양현종 선수가 발을 가장 높이 들거든요. 가슴까지 그런데 간보아 선수처럼 막 들어서 이렇게 비틀 정도는 아니잖아요. 양현종 네, 선수가. 그런데 그래도 체력 소모가 있는데 간보아 선수도 글쎄요. 좀 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할 수는 없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뭐 기본 체력이 좋은 선수라는 것은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집안이 레슬링 가문이라고 해요. 그 예. 형제들이 그거 예, 봤어요. 예, 예. 간보아 선수도 역시 아마추어 레슬러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제 예. 방송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좀처럼 우타자가 들어왔을 때 몸쪽에다가 투구를 그 빠른 볼을 투구하지 않는 부분이 의도적인 것이 그건 다음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수원에서 우리가 하수목을 롯데 경기를 중계를 하는데 저는 가지 않습니다. 저는 가지 않는데 수목은 가는데 화요일 날은 제가 근데 앞에 모기가 계속 예, 잠시 축구인이 돼서 축구 좀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제가 수요일 날 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먼저 화요일 날 하는 그 해설자에게 물어보라고 하든지 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확인하실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레이스 선수의 그래서 오늘 뭐 만났습니다. 오늘 우타석에서의 그 타격 어프로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레이스 선수가 그 연습 타격 없이 배팅 케이지 훈련 없이 바로 경기에 들어가서요. 오늘 이순철 의원님과 그 나오질 않았어요. 운동장에. 네, 대화를 하실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고요. 그래도 레이스 참 잘 치죠. 정말 예술이에요. 타이밍 맞추는 것이 예. 너무 부드럽고 하여튼 그 어떤 유행의 투수가 올라와도 안정적으로 타이밍을 맞춘다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예. 투수의 유행이 바뀌면 그 투구폼이라든지 스피드, 어떤 궤적의 각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는데 레이스 선수는 그런 점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타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두산 베어스는 오늘 경기에서 곽빈 선수를 앞세웠는데 곽빈 선수의 올 시즌 두 번째 투구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불안감을 좀 노출하고 있다. 첫 번째 기아전에 나왔을 때보다는 좀 나아졌는데요. 오늘도 역시 좀 들쑥날쑥한,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이 아직은 확실하게 도드라지지 않고 있다, 못 살리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구가 좀 안 되니까 볼 카운트도 유리하게 선점하지 못하게 가고 못 가져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볼 카운트가 몰리면 또 가운데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곽빈 선수가 조금 더 좋은 투수가 되려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저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곤 코치 전화 왔습니다. 나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두산이 라인업을 짜면서 케이브 선수를 빼고 오늘 선발 라인업을 짰었고 뭐 롯데 역시 고승민 선수가 빠진 상태로 지금 라인업을 짜고 오늘 경기 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롯데는 기회가 올 때 그리고 상대 실책이 있을 때 계속 득점을 좀 했어요. 착실하게 그걸 연결을 잘해서 추가 득점으로 이어가면서 결국은 4대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러니까 두산은 지금 케이브 선수가 빠지면서 조금 아무래도 타선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케이브 선수가 가장 좀 안정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어떤 무게감이 좀 떨어졌다고 본다고 한다면 롯데는 지금 윤동희 선수도 빠져있죠. 나승엽 선수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오늘 고승민 선수까지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적재적소에 안타도 만들어내고 하면서 오늘 승리를 거머쥐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롯데가 어떤 한 선수에 의존하지 않고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이 위닝 시리즈 우세 네네. 3연전에도 좀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롯데가 좀 가장 위험한 주간이란 말이에요. 부상 예, 선수 때문에. 또 부상 선수도 있는 반면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발 투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 박세웅과 데이비슨 선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까 예. 또 거기다 나균환 선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민석 선수는 어쨌든 자기 역할은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한 카드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 간보와 데이비슨, 박세웅 이 세 선수가 확실한 카드가 되면서 이민석과 나균환이 이렇게 받쳐주면서 불펜에 좀 체력 소모를 아껴야 되는데 거기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주 다음 주가 좀 위험한 주간인데 결국은 오늘 이닝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주전들이 아파서 빠진 상태 이런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두산에서 오늘 좀 찾을 수 있는 의미는 어떤 점일까요? 박치국 선수가 좀 살아있다 이런 정도. 그런데 이제 예. 아마 조성환 감독이 감독 대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투수 기차가 상당히 늦었어요. 네. 제가 이제 투수를 여기서 바꿔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뭐 이렇게 드리고 싶지 않아서 왜 좌타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박지욱 가네요. 선수. 예, 예. 예. 박지욱 선수가 있을 때 그 이닝 6이닝이 너무 잘 던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성환 감독이 조금 더 경험이 이렇게 축적이 돼서 그랬을 때 빨리 다른 그러니까 차라리 최지광 선수를 올리려고 했으면 그 다음 6회에 바로 빼고 박지욱 선수를 최지광 선수 바로 투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이미 두 개 다 무너졌는데 그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한 박자 늦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지욱 선수가 6회에 보였던 모습은 본연의 모습을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이영하 선수도 아주 견고했고요. 네, 그러니까 불펜 투수들을 될 수 있으면 감독들이 그런 식으로 좀 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한 해 잘 던지면 그 다음 주에도 바로 투입하고 이러다 보면 힘 떨어져갖고 맞고 또 자신감 떨어지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오늘 묘하게 그 박지욱 선수가 6회 너무 좋아서 그런지 바로 또 7회에 다시 올렸어요. 네. 그러다가 좌타자들 만나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아서 물론 이제 세컨땅볼을 그걸 잡아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아내면서 그게 화근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김동익 선수가 장동익 선수 잘 헷갈려가지고 적시타를 좌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꿨잖아요. 네. 그 적시타를 맞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이 조금 패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김동혁 선수가 루상에 나가 있을 때 장두성 선수. 그러니까요. 장두성 선수에게 그러니까 장두성 선수 사실은 바꿨어야 되거든요. 바꿔서 최지강 선수를 장두성 선수 그러니까 고효준 선수 쓰지 않으려면은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대응을 해가면서 조금씩 축적이 되지 않겠는가? 또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거나 계속 반복될 수 있으니까. 예. 어쨌든 그 야구는 득점을 많이 해야 이기는 그렇죠. 종목이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지금 두산에서 이 자원들을 활용해서 좀 득점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좀 어떤 점이 있을지. 저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요. 네. 김인태 선수가 선발로 나왔을 때도 대타 나왔을 때처럼 치면 네.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왜 김인태 선수가 참 과거에요. 예. 그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쭉 위에서 보면 예. LG는 김영직, 기아에는 이재주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제주경에스, 예. 영감 김영직. 주전 예. 나가면 못하는데 데이터 한 번씩 나가면 잘하는 선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 김인태 그래서 선수는 좀 아까운데.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김인태 선수인데 예. 너무 잘 쳐요. 데이터 나와서.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선수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두산은 지금 빨리 시급하게 풀어야 될 문제가 1번 타자입니다. 네. 1번 타자인데다가 음. 주전이 빨리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계속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주전이 만들어지고 이 신인 선수들이 빨리 좀 더 올라와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산의 허슬도 야구를 보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유찬 선수가 1번 나왔는데 오늘 네네. 이유찬 선수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우찬 선수가 스피드가 원래 있는 선수잖아요. 네. 근데 경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스피드가 이제 체력적인 그렇죠. 문제 때문에 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네. 2경기가 3경기 오늘, 예, 했으니까요. 어제 오늘, 예. 예. 아직까지는 힘이 있어서 이유찬 선수의 장점들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뭐 오늘 안타 적시타도 때리고 뭐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체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해준다고 한다면
두산으로서는 큰 힘이 되겠죠. 예. 그게 이전 선수가 뭐 9번에 가 있든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1번을 때리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빨리 누군가는 1번 타자가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그 만약에 그러면 1번 타자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1번 타자를 누구를 내주냐? 차라리 그러면 케이브. 예. 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금방 나오냐면요. 저희 하나 우리 이야기를 할 때 하나 이야기를 할 때 플로리어 선수를 우리 캠프 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하나 이렇게 연습 경기를 보는데 1번 타자가 그 감이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외부에서 보는데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금문 감독이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1번 타자를 내서서 자꾸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서 그때 첫 경기를 보고 제가 정호영 캐스터에게 하나의 1번 타자감은 플로리어다. 어떻게 내부에서 코치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쭉 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플로리어 선수가 뭐 중심 타자 아니면 2번 막 이렇게 쳤다가 최근에 와서 지금 1번이란 말이에요. 1번에 가니까 훨씬 더 나았습니다. 플로리어 선수가. 네. 그러면 두산도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는다고 한다면 케이브 선수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도 있고 발도 빠르고 장타력 뭐 컨택 능력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허슬도 있고 네, 케이브 네. 선수, 네 충분히 또 일본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리고 롯데가 지금 상당히 좀 높은 평가를 해줘야 할 선수들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이 두 선수가 공격에서 은근히 큰 역할을 해줬는데요. 장두성 선수와 김동혁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두 선수가 비슷해서 제가 자꾸 이름을 헷갈리는데요. 막 장동혁 둘이 막 붙여서 막 부르기도 하고, 막 장두성 이렇게 김동혁 선수를 장두성 선수로 부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가서 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선수에게. 그런데 이 그 발 빠른 선수들이 빠진 주전 자리를 훌륭히 메워주고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주전 선수로 가는 겁니다. 어떤 야구 선수도 다 그 롯데에 당장 눈앞에 있어요. 모델이 윤동희 선수가 부상 선수가 생기면서 올라와서 윤동희 선수가 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라고요. 다른 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김동혁과 장두성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계속 한다고 한다면 주전이 될 가능성이 자리를 뺏기지 않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굉장히 주로보다 활기차고 오늘 뭐 수비하는 것도 보셨지만 예. 장두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예.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서 부상 선수들이 주전 선수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내부 경쟁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경쟁이 지금 네, 네,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동희 네. 선수 그리고 또 황성빈 선수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사실 제가 좀 이제 그 어제 오자마자 이렇게 이 선수들이 좀 빠졌을 때 워낙에 이제 각광받던 유망주 조세진 선수가 있잖아요. 네, 네, 조세진 선수가 좀 이럴 때 치고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그 좋은 보고가 안 올라오나 봐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고요. 예. 뭐 일본에서 그렇게 플레이를 네.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유망주들이 결국은 주어진 그 기회가 있을 때 확실하게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김동혁 선수나 예. 장두성 선수처럼. 네, 김동혁, 장두성 선수가 지금 너무 좋은 인상들을 또 그렇죠. 남기고 예.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원 캐스터가 그 야수들만 언급을 했는데 예.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롯데의 지금 선수는요 최준영 선수입니다. 아, 예, 예.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다 지쳐가고 있단 말이에요. 김상수 선수도 그렇고 정철훈 그렇죠. 선수도 초반보다는 힘이 좀 그래서 오늘 또 일찍 김태형 감독이 일찍 내린 이유는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카드를 선택한 게 최준영 선수거든요. 어제도 투구수가 20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 강력한 빠른 볼을 앞세워서 제구력도 많이 흔들리는 선수가 아니니까요. 이 최준영 선수의 출연이 두산이 조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늘 또 만약에 최준영 선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매우 위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8회에 좀 올라오는데 2이닝이 두산이 공격이 남아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최준영 선수의 그 숨은 노력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정철원 선수가 올 시즌 두산 마운드에 키를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개막 때부터 하고 해주셨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철원 선수가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좀 지쳐가는 그 그렇죠. 시점에 예, 예. 좀 최준용 선수가 가세를 해서 지금부터 이제 또 한 명의 셋업맨이 더 나오면서 이제
더블 스토퍼 역할을 일단 좀 그렇죠. 해낼 수 예. 있다라는 점에 아주 큰 좀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역할 분담이 되니까 아무래도 체력도 좀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 네, 예. 이제 그러면서 정현수 선수가 너무 많은 경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금은 더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김상수 선수가 거기서 제구력 있으니까 뒷받침을 해주면 되고 박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확실한 필승 카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인사이드 파크 호텔을 하나 세웠죠. 오늘. 네. 그 말이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진짜 창피하게 진짜. 여름 되니까 이제 어디 호캉스 가고 싶은 어디 지금 말이죠. 호텔 가고 호캉스. 싶어요. 그리고 제가 호캉스. 하나 잃으면 이수철 의원님이 그 경기 시작하고 한 3이닝 될 때까지 중간중간에 그 쉬는 시간에 감보아 선수 키 프로필상 키보다 작다 계속 말씀. 아예 그거 확실해요. 왜냐면 정훈 선수가 180이라고 그러는데 선수도 키 어찌 보면 약간 그 스파이크 징위에서 재고 잴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80이라고 해서 둘이 아까 그 좋은 플레이 하고 네. 이게 둘이서 나란히 서서 가는데 정훈 선수가 약간 더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85 안 돼요. 85 안 돼. 85 안 된다니까요. 네, 진실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알렉 감보아 선수.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두 분이 워낙 잘해주셔서 놀라운 질문. 질문이 없어요? 인기가 없는 거지 인간아. 와, 저 인간이 또 거짓말하는데 PD가 여러분. 저렇게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인기가 없으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질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시깁니까 정말? 질문 해주셔야죠. 질문 없어. 자, 아직 뭐 다른- 일요일인가 빨리 들어가서 쉬라고 질문 안 아직 하시는 다른데 뭐 거지. 경기 하는 데 있나? 광주 경기 하는 아까 6대 6이던데? 아 그래요? 그거 보시느라고. 또. 그렇구나. 그럼 얼른 끝냅시다 우리. 네. 어제 집에도 가야 되고. 자, 오늘 오프더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주에 또 혹은 다음 주 기회가 있을 때 오프더 리뷰 짬짬이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전 정우영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